안녕하세요. 23년도 CBT 1회 자기학 문제, 전기산업기사 자기학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요.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인 유전체 내에서 유전체 내랍니다. 내에서 전하 Q 콜럼에서 나오는 전속의 수래요. 푸사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기 어떤 폐곡면 안에 Q 콜럼이라는 전하가 들어있대요. 그럼 이 전하에서 나오는 전속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 전속선의 수 푸사이를 구해라라고 하면요. 이 폐곡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 Q 콜럼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단위가 쿨럼이니까 전속의 단위도 그냥 쿨럼으로 표시하시면 돼서 진공이든 유전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폐곡면의 전하량과 같다라는 거 4번이 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전속이 아니고요. 시험 문제상에서 정, 기, 력, 선의 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정기력 선의 수를 물어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시험 문제상에서 징, 공이라고 나오면 비유전율이 1입니다. 1이다 보니까 정기력 선의 수 N제로 구해라 그러면 폐곡면 내 전하량은요. 진공 유전율로 나눈 만큼 나옵니다. 근데 시험 문제상에서 유전체라고 나올 때 있어요. 유전체. 유전체일 때는 비유전율이 1이 아닙니다. 그래서 1이 아니다 보니까 전기력선의 수를 구해라면 진공에 대한 공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입실론 제로 Q라고 그대로 써놓고요. 유전체 그럼 비유전 1이 아니니까 진공 옆에다 붙이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 문제상에서 전속선의 수면 폐곡면의 전하량과 같아. 그래서 유전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정기력선의 수라고 물어보면 유전율하고 관계가 있어서 진공일 때는 비유전이 1이니까 입실론 제로만 쓰시면 되고요. 유전체일 때는 비유전 1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진공 옆에 비유전이 붙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기력선의 수를 물어보면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공시 전기력선의 수 그러면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서 문제를 세 가지로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 그 다음 2번. 무한장 직선 도체 선전하 밀도 람다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직선 도체 축으로부터 반지름 I메타의 원통면을 다는 전개가 얼마냐? 전개색이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기 무한장 직선이 있는데 거기에 선전하 밀도 람다가 있대요. 쿨럼 퍼 메타. 이 직선 도체에서 반지름 R을 갖는데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 R을 갖는 요점에 대한 전개세기는 얼마냐 그래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선전하가 있으면 전기력선이 수직으로 도체 표면을 통해서 이렇게 다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 I메타 되는 점들 다 이으면 이렇게 원이 나와요. 길이가 존재하니까 통이어서 이 원통의 표면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전기의 세기를 구해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 전기의 세기 2를 공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선전하가 주어지면 항상 밑에 2파이 들어가 있어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가 됩니다. 단위는 보이트 퍼 메타. 그래서 이 공식 문제고요. 이 거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 이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선전하에 대한 전개는 거리와 무슨 관계냐? 그럼 R에 대해서 반비례한다. 거리에 반비례하는 전하 그러면 선전하 찍으시면 돼. 선전하에 대한 전개 그러면 여기 밑에 2파이 들어가고 거리 1승으로 돼 있는 거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말로도 나오고 공식 문제, 계산 문제 다 출제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보시면 동신구에서 그랬어요. 내부 도체의 반지름이 A, 절연체의 반지름이 B, 외부 도체의 반지름이 C이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내부 도체만 Q를 주었을 때 내부 도체의 전위는 얼마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동신구는 구가 두 개입니다. 하나,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지.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내구다 그래서 A구라고 하고요.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거. 요거 외구라고 해서 B구라고 할게요. 그때 내구의 반지름을 준 겁니다. A. 외구의 안반지름이 B. 바깥쪽 반지름이 C야. 그랬을 때 내구에다만 전하를 줬대.
요 내구에다만 Q, A 고로 Q를 줬답니다. 그 외구에는 안 줬으니까 QB는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로라는 얘기는요, 여기에 전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QB가 제로라는 얘기는 여기에 전하가 있어. 근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동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바깥으로 밀어내겠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흡이니까 끌어가. 그래서 B에는 마이너스 Q라는 전하가 분포하는 거고 C에는 밀려났으니까 플러스 Q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두 개를 합쳐서 0이 됐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구의 전이 VA가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A점에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요. B점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끌려와 있고 C점에는 플러스 B가 밀려나 있는 상태에서 세 개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로 들어가서 VA 값을 구해라라고 하면 공식이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는 공통이고요. 반지름이 3개니까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야. 근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다. 단위는 보이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하나 이제 더 나온다면요. 여기가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접지가 되어 있을 때 있어요. 그림이. 접지가 되어 있을 때는요. VA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공통이고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입니다. 단위는 포인트. 이게 접지가 되어 있으면 이 플러스는 이 접지를 통해서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존재해요. 그래서 B까지만 쓰시면 돼요. 근데 접지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세 개가 다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접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잘 보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접지가 되어 있으면 2번 찍으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4번. 전개의 세기가 그랬으니까 2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쿨럼의 전하가 주어졌대요. Q. 놓였을 때 전하가 받는 힘은 얼마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전개 2가 이렇게 가해지는 곳에 점전하 Q가 놓여졌대. 그때 이 전하는 이 전개돼서 얼마의 힘을 받느냐? F는 Q 2만큼 힘을 받습니다. 단위는 뉴턴. 그럼 여기다 그냥 숫자만 넣으시면 되는 것이 뭐. Q라는 것은 좋네요.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곱하기 전개 좋네요. 5 곱하기 10의 2승.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은 5, 8에 40이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5승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전개 내 전하를 놓았을 때 전하가 받는 힘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는 Q2. 그냥 둘이 곱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평행판 콘덴서의 C1의 양극판의 면적을 3배로 했대요. 면적을 3배로 했고요. 간격을 2분의 1로 했대요. 간격 D를 2분의 1로 했대요. 그때 C2라고 하면 그때 정중량은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평행판이니까 판 두 개를 나란히 세우고 여기다 전원을 가해. 여기가 V 볼트. 간격이 D 메타. 그 다음 요 면적이 S메타 제곱. 여기가 진공이라고 할게요. 그때 정중량 C1을 구해라 그러면 평행판 콘덴서니까 D분의 입실론 제로 S. 단위는 패러. 요만큼의 정전 용량이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면적 S가 몇 배 됐냐면 3배가 됐대요. 간격 D가 몇 배가 됐냐면 2분의 1배가 됐대. 그때 정정량 C2는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본 거지. 그럼 별거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 방금 했으니까 정정량 C는 D분의 입실론 제로 S인데 면적 변했어요? 간격 변했어? 그러면 뭐야? 정정량도 변하겠지. 그때 C2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밑줄. 간격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D죠.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 진공주전율은 상수니까 그대로 쓰고 면적은 3배니까 3S네. 그럼 2 올라가면 곱셈 되니까 6될 거고요. 남아있는 거 D분의 입실론 제로 S지. 그럼 6은 그대로 쓰고요. D 입실론 제로 S는 처음에 정종량 C1 값이네. 그래서 처음 거에 몇 배가 된다? 6배가 된다. 그래서 6배로 돼 있는 거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볼게요. 고립 도체구랍니다.
정전 용량이 50 피코페럿이래요. 정중의 C값을 준 겁니다. 도체구에 대한 반지름 A예요. 근데 단위 조심하셔야 돼. 센티메타로 구하랍니다.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게 반지름이 A메타를 가지고 있는 구에 대한 종량 C는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A입니다. 단위는 페럿.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반지름 A 구하고 싶은 거니까 넘겨버리면 되지. 그럼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C 단위는 메타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C 앞에 숫자 없으면 1이잖아요. 그럼 요거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거는 쿨렁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곱하기 C라는 것이 50 피코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여기가 쓰면 단위가 메타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센티메타로 구하래요. 센티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반대 거 곱해주시면 돼. 플러스 2승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계산해서 보시면 45c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로 구하려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센티메타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 반대 거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45로 돼 있는 거 답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대전 도체 표면에 대한 전하밀도가 시그마래요. 그래서 면 전하밀도입니다. 그래서 면의 전하밀도. 그래서 면 전하밀도는 제가 쓸 때는 로 S라고 썼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시그마라고 쓴 것뿐이에요. 대전 도체 표면에 단위 면적이 받는 정적 응력은 어떻게 되냐? 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스몰 f.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럼 단위 면에 작용하는 힘 스몰 f는요. 공식이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2 입실론 제로의 로 S의 제곱입니다. 니꼬로 2 입실론 제로의 D 제곱입니다. 니꼬로 2분의 1의 입실론 2 제곱입니다. 또 하나 있죠? 2분의 1의 2D. 주어지는 거에 따라 달라요. 뉴턴 퍼 메타 제곱. 그럼 이 4개가 다 똑같은 이유는요. 면전하밀도 로 S는 전속밀도 D하고 같고요. 전속밀도는 입실론 제로 2하고 같습니다.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 그래서 이 면전하밀도나 전속밀도랑 같으니까 D로 바꿔 쓴 거고 이 D는 입실론 제로 2하고 같은 거니까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로 S 제곱이 분자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시그마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 시그마로 줬으니까. 그래서 제곱이 분자에 있으니까 비례네. 그래서 분자에 있으면 비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니까. 그래서 면전하밀도 제곱에 대해서 비례 관계로 돼 있는 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비유전율이 입실론 R이꼬로 4인 유전체 내 한 점의 전개의 세기가 그랬으니까 2입니다. 라면 이 점의 분극의 세기는 얼마냐? 분극의 세기 P 구하래요. 그럼 분극의 세기는 유전체에다 전개를 가하면 전기 분극을 일으켜요. 그래서 분극 현상에 의해서 만든 전하밀도인데 공식을 써보니까 분극의 세기 P는 첫 번째가 입실론 제로 가로이고 입실론 S 마이너스 1의 2지. 그래서 비유전율 전개 주면 첫 번째 거 쓰시는 거고요. D에 가로이고 1 빼기 입실론 S분의 1입니다. 그래서 비유전율하고 전속밀도 주면 두 번째 거 쓰시는 거고 이 전개 앞에 있는 걸 몽창 묶어서 분극률이다 그래서 카이의 2라고도 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요 카이라고 써놓은 거 요거는 이제 전개 앞에 있는 거 묶어서 분극률이라고 합니다. 요 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쿨럼 메타입니다. 그다음 요 V는 최적이지. 그래서 최적이니까 단위는 메타 3승입니다. 그럼 메타 하나 날리고 나면 전체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분극의 세기의 단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럼 면 전하밀도하고 개념이 같다.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요. 비유전율하고 전개의 세기 줬으니까 첫 번째 거에다 넣으시란 얘기야. 그럼 P는 입실론 제로 가로이고 입실론 S 마이너스 1의 2지.
그럼 네 거로. 진공 유전율은 주어지지 않으니까 외우셔야 돼. 그래서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가로 열고. 비유전율은 입실론 R로 줬잖아요. 5라고. 빼기 1. 가로 닫고. 전개색이라는 것은 좋네. 10의 4승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다 두들겨 보시면요. 얼마 떨어지냐면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온답니다.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 그래서 답이 몇 번에 가 있냐면 1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골라 쓰시면 돼. 그리고 또 말로 나올 때도 있어요.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인데 면적당이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다. 그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9번. 두 종류의 유전체인 경계면에서 전속과 전기력선이 경계면에 수직이다. 수직으로 도달했을 때 설명으로 틀린 거래요. 그래서 여기 수직이라는 글자가 중요합니다. 수직. 그러면 수직 입사입니다. 수직 입사. 수직으로 입사하면은요. 경계면 양측에서 전속 밀도가 같아. 그래서 그 수식으로 쓰면 DN1과 DN2는 서로 같답니다. 그래서 이 N이 붙어 있으면 수직 법선이란 뜻이야. 그럼 두 개가 같은 값이니까 일정하다. 또는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또는 연속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다음 두 번째. EN1하고요. EN2는 같지가 않습니다. 전개는 수평, 접선일 때 같은 거예요. 수직일 때는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연속적이다 그럽니다. 같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직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는 굴절 현상이라는 걸 일으키지 않아. 그래서 굴절하지 않는답니다. 굴절하지 않는다. 하나만 더 써보면요. 전, 속, 선은 유전율이 큰 쪽에 집속됩니다. 집속이 된다는 얘기는 모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인다. 다른 말로 쓰면 모인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전속선은 유전이 큰 쪽에 모이게끔 돼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제 보면 전속 밀도는 같으니까 변하지 않는다. 맞는 거고요. 전속과 전개 굴절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고요. 전개의 세기는 불연속적으로 변한다. 같지 않으니까 불연속으로 변하는 거 맞아. 근데 4번이 틀렸네. 전속선은 유전율이 작은 유전체에 모이는 게 아니고 큰 유전체 쪽에 모이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네 번째를 반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다. 그 다음 이제 10번. 반지름이 A메타인 접지 구도체 중심에서 D메타 거리에 점전화 Q가 있다. 구도체 유도된 총 전하는 얼마냐? 유도된 전하는 곧 영상 전하라는 것이 머릿속에 기억돼야 됩니다. Q 다시 구해라는 얘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 반지름이 A메타를 가지고 있는 구도체가 있대요. 여기가 접지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때 구도체 중심에서 바깥쪽에 D메타 떨어진 곳에 점전화 플러스 Q를 놨대. 그럼 플러스 Q를 놓게 되면요. 이 플러스니까 반대 성분이 마이너스 성분은 X메타만큼 끌려서 내부에 Q-라는 영상 전하가 안에 만들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성분은 접지 통해서 같은 성분은 반대 성분 서로 반발해서 밀어버리니까 나가버리고 반대 성분의 영상 전하만 부호가 반대인 것만 끌려오게끔 돼 있어요. 그때 첫 번째 영상 전하랍니다. 유도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유도 전하 또는 영상 전하 같은 겁니다. 그래서 Q 다시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D분의 AQ 쿨럼만큼 만들어지더래요. 그래서 뭐 A는 반지름, D는 떨어진 거리, Q는 점전의 크기, 그다음 반대 부가 끌려온다라는 거 흡인력에서. 그다음 영상 전하 위치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기 얼마만큼 끌려오느냐? 끌려온 거리 X를 구해라 그러면 D분의 A 제곱메타만큼 끌려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무슨 역이 작용하느냐요?
그럼 여기 플러스 전하죠. 영상 전하 마이너스 전하니까 흡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흡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일단 접지 구도체와 점전하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서 영상 전하가 얼마나 유도되는지, 영상 전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내부에 존재한다는 거, 항상 흡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일직선상에서 항상 땡겨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10번. 두 종류의 금속이랍니다. 종류가 두 종류니까 다른 말로 나오면 서로 다른 금속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서로 다른 금속, 두 종류의 금속 같은 말입니다. 폐로 된 회로에 전류를 흘릴 때 양 접속제에서 한쪽은 온도가 올라간대요. 온도가 상승한답니다. 다른 쪽은 온도가 내려간대요. 온도가 한쪽은 내려간대.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열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러한 현상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페이티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른 금속을 두 개를 놔. A, B. 다른 금속을 접속을 하고 여기다 전류를 흘리면요. 이 접속된 한쪽은 열이 발생을 한대. 한쪽은 열이 흡수가 된답니다.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열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는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페이티어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시험 문제상에서 서로 다른 금속이 아니고 동일 금속이라고 나올 때 있어요. 또는 동종의 금속. 또는 뭐 같은 금속. 동일 금속, 동종의 금속, 같은 금속에서 열의 발생 흡수가 일어난대. 요래 쓸 때는 페이티어 찍으시면 안 되고 톰슨 효과를 찍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열의 발생 흡수인데 서로 다른 금속을 이용하면 페이티어, 같은 금속을 이용할 때는 톰슨이다라는 거 꼭 구분해서 좀 보셔야 돼서 3, 4번을 좀 구분해서 보셔라. 서로 다른 금속 그럼 페이티어, 같은 금속일 때는 톰슨이다.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12번. 500AT/m인 자개 중에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 4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의 힘이 작용했대요. 자극의 세기가 얼마냐? 그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뭐 오른쪽으로 자개 H가 공급되고 있다 해보지 뭐. 500 AT/m로. 그때 여기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떤 자극 mF를 놨대요. 그때 여기에 작용한 힘 F를 구해봤더니 4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의 힘을 받았대. 그때 이 자극의 세기는 얼마냐? 그럼 자개 내 자극을 할 때 받는 힘이에요. 그래서 F는 mH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 우리가 필요한 건 자극의 세기 스몰 m 구하는 거니까요. H 곱셈 건너가면 나눗셈 됩니다. 그래서 H분의 F지. F라는 것이 4 곱하기 10의 3승. H라는 것이 500. 그럼 8 나오겠네. 단위는 웨버. 그래서 8웨버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뭐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13번. 평행한 두 도선 간의 전자력은 단 두 도선 간의 거리는 Rm래요. 평행한 도선이 있답니다. 도선 두 개에게 평행하대요.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Rm 띄워놨대. 여기다 전류를 각각 흘립니다. I1, I2. 그럼 평행한 도선에 Rm 띄워놓고 각각의 전류를 흘리면 단위 길이당 힘을 이렇게 받습니다. 밑줄 2 파이 I분의 뮤 제로 I1, I2로. 근데 이거 한 번 더 쓰면은요. 이 뮤 제로라는 것은 진공식 투자일이니까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럼 4파이, 2파이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I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뉴턴 퍼 메타. 1m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럼 요 R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R이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반비례한다라고 돼 있는 거 답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쓴다면요. 힘의 방향 물어볼 수도 있어요. 힘의 방향 물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전류 방향 동일이래. 전류 방향 반대부터 할게요. 반대 방향으로 흘렸다 그러면 반자 따서 반발력입니다. 서로 미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근데 반대라고 안 나오고 왕복 전류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왕복 전류. 왕복이라는 얘기는 갈 때와 올 때는 반대로 해야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돼서 왕복 전류나 반대 방향이다 하면 반발력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상에서 전류 방향 동일하대. 동일한 방향이면 이거하고 반대겠죠, 답이. 그래서 흡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방향 물어볼 수도 있고요. 공식만 물어볼 수도 있고 숫자 주고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뭐 같이 좀 연결해 보시면 돼. 그다음 이제 14번. 반지름 1m의 원형 코일에 그래서 반지름은 그냥 A라고 쓸게요. 원형 코일에 1A 전류가 흘렀대요. 그때 중심점에 대한 자개 H가 얼마냐? 그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반지름이 A메타를 가지고 있는 원형 코일에다가 전류 I를 흘려 주었답니다. 그때 이 중심점에서 발생하는 자개가 얼마냐? 그러니까 원형 코일 중심의 적의 색이 H를 구해라 그러면요. 공식이 2A분의 I입니다. 근데 이거는 권선을 한 번 감았을 때 얘기고 시험 문제가 이 권선수로 n에 감아 주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n번 감았으니까 전류도 n배로 늘어나. 그러면 자개도 n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권선수가 주어지면 권선수까지도 곱해 주셔야 돼. 그럼 기본 단위 써보면 I는 전류니까 암페어, N은 권선수니까 횟수에서 턴수다 그래서 T, 나눗셈, A는 반지름입니다. 메타.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 공식으로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계산 문제니까 숫자 넣으면 되지 뭐. 2, 반지름이 1m. 권선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한 번 감은 거야. 코일 한 번 감은 걸로 보시면 돼. 전류는 1.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이네 뭐. 단위는 AT per 메타. 그래서 공식 문제, 계산 문제 다 출제된다. 그래서 2분의 1로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15번. 강자성체의 자성밀도 B와 자와의 색이 J의 크기 사이는 옳은 것은 뭐냐 그랬는데 일단 이 강자성체라는 거 하나 알고 계셔야 돼. 강자성체 그러면요. B2자의 뮤 S가 1에 비해서 아주 큰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철, 니켈, 코발트입니다. 뭐 원소 기호로 나올 때도 있어요. 철 그러면 Fe, 니켈이니까 Ni, 코발트 그러면 CO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자성체 그러면 B2자의 1에 비해서 아주 큰데 대표 물질이 철, 니켈, 코발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자와의 색입니다. 이 자와의 세계는 자석화된 정도인데 J라고 쓰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뮤, 제로, 가로 열고 뮤 S, 마이너스 1의 H야. 그래서 B2 자유 자개색이 주면 이걸로 푸셔야 되고요. 자석밀도 B,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뮤 S분의 1입니다. 가로 닫고. B2 자유 자석밀도 주면 두 번째 걸로 쓰시는 거고요. 이 자개 앞에 있는 걸 몽창 묶어서 그리스 문자로 카이라고 써서 카이 H입니다. 그때 이 H를 뭐라고 읽냐면 자화율이라고 묻습니다. 자화율.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써본다면 V분의 M이라는 것도 있어. 단위는 웨버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 V라는 것은 최적입니다. 그래서 메타 3승이야.
요 V라는 것은 자기 모멘트입니다. 또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 단위가 웨버 메타입니다. 그래서 최적당 자기 모멘트 뭐 이렇게 나오는 답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J하고 B를 비교하는 거니까 두 번째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와의 색이 J는 B에 가로이고 1 마이너스 뮤 S분의 1인데 이 강자성체는 이 B2자일이 아주 크다 보니까 1을 나누면 아주 자그만 값이 돼서 1에서 약간 뺐으니까 J가 약간 작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에 비해서 J가 약간 작아진다. B2자 아주 크니까 큰 값으로 1 나누면 아주 조그만 값이어서 1에서 아주 조금 뺀 거니까 약간 작아지는 형태가 돼서 J는 B보다 작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 변압기 철심에서 규소 강판이 쓰이는 주된 원인이 뭐냐요? 이것도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철심에서 철손이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PI라 그러죠. 뭐 기계 문제로도 나오는데 이 철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히, 스, 테, 리, 시, 스, 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의 기본 이론식이 뭐냐면 이타에 F에 BM에 1.6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 변압기 파트에서는 이게 2승까지 가는데 이론식으로 쓸 때는 주파수 1승 최대 자속미터 1.6승에 비례하는 거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돼요. 요 이타는 이제 재료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말고 히스테리시스 개수입니다, 그냥. 그럼 이건 손실이니까 손실이 많으면 안 좋아. 그래서 방지책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러니까 방지책 그럼 뭐냐면 규소 강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에 대한 방지책, 그럼 규소 강판 사용. 규소 강판을 쓰는 이유가 뭐냐? 히스테리손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하나를 더 써보면요. 와, 절, 류, 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다른 말로 쓰면 맴돌이 전류손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와전류손 또 맴돌이손 같은 건데 P2라고 쓰고요. 기본식이 이타에 가로 열고 T에 F에 B, M에 전체 자승입니다. 그래서 이 T는 판의 두께입니다. 판의 두께, 주파수 최대 자속미터에서 판 두께, 주파수 최대 자속미터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이것도 손실이니까 손실이 많으면 안 좋아. 그래서 방지책을 세워야 돼. 방지책 그럼 뭐냐면 성층결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층결선을 사용한다면 와류손을 줄이는 거고요. 규소강판을 쓴다면 히테손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규소강판이라고 나왔으니까 히스테리손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여서 3번입니다. 만약에 성층결선이라면 와류손을 줄이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같이 좀 연결하시면 돼. 그 다음에 17번. 다음 중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의 대응관계로 옳지 않은 거래요. 틀린 거랍니다. 그럼 대응관계인데 자속은 전속이 아니고요.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자계는 전계, 투자율은 도전류, 기자력은 기전력이에요. 몇 개 더 써본다면 자속 밀도라는 게 있어요. 자속 밀도, 그러면 전류하고 대응되는 거니까 자속이 전류 밀도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 그럼 전류 밀도하고 대응하는 거다. 6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퍼미언스라는 게 있어요. 퍼미언스는 자기장의 역수다 보니까 전기장의 역수, 컨덕턴스하고 대응합니다. 컨덕턴스입니다. 컨덕턴스. 하나만 더 써보면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전기장하고 대응하는 거지. 그래서 전기저항과 대응하는 게 자기저항. 그럼 전기저항의 역수가 컨덕턴스니까 자기저항의 역수가 퍼미언스. 전류 밀도, 자속 밀도, 기전력, 기자력, 투자의 도전율, 전개, 자계. 그 다음에 자속하고는 전류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전속이 아니고.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회로 비교할 때는. 그 다음 이제 18번. 10V의 기전력을 유기시킨대요. 그때 5세크 시간입니다.
몇 회보의 자속이 끊어야 되느냐 그러세요. 그럼 코일에 유기된 잡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입니다. 단위는 보이트. 이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로서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로서 N, 코일의 전압이 유발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요 공식 갖고 이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여기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부호는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E는 N dt분의 d파이야. 크기만 구할 때는 마이너스 안 붙여도 돼.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속 구하는 거예요. d파이. 얼마나 자속을 끊어야 되느냐는 얼마나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하고 같아요. 그럼 dt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이지. 그 다음 n은 곱셈이가 건너가면 나눗셈입니다. 권선수를 안 주면 그냥 코일 한 번 감은 걸로 보는 겁니다. 유기되는 전압은 10V. 변화된 시간이 5초래. 그럼 둘이 곱해주니까 50회보지 뭐. 그래서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로서 코일의 전압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찾으라는 얘기에서 50회보로 되어 있는 거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 두 코일에 대한 각 인덕턴스가 각각 0.2가 0.25와 0.4래요. 요 첫 번째 거니까 L1이라고 하고요. 요 두 번째 거를 A2라고 할게요. 그때 결합 계수가 1이래요. K가 1로 준 겁니다. 그때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냐? M 구하래. 그러니까 코일과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인덕턴스, 그 상호 인덕턴스인데 결합 계수 K는 정의 식이 밑줄 루트 L1 A2분의 M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상호 인덕 M 구하고 싶은 거니까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이야. 그래서 K의 루트 L1 A2네. 그럼 결합 계수는 1로 줬고요. 곱하기 루트 L1은 첫 번째 거 0.25네. 곱하기 A2라는 것이 0.4.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빵 두들겨 보시면 여기 얼마 떨어지냐면 0.32가 나온답니다. 단위는 헨리. 그래서 뭐 결합계수 가지고 하시면 되어서 답이 1번.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요. 결합계수가 1이다 이렇게 안 주고 말로 줄 때가 있어요. 단, 누설 자속이 없다. 또는 뭐 이상적 결합이다. 또는 완전 결합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 이때는 결합계수를 얼마로 잡으라는 얘기? 1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1로.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때 단, 결합 자속이 없다. 서로 간섭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결합계수를 0으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합된 자속이 하나도 없다. 연결된 자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간섭이 없다. 서로 연결된 자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제로로 보시면 돼. 그때에서 K는 지아무리 커도 1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완전 결합일 때, 누설자가 없을 때 1로 최대고 나머지는 다 1보다 작은 겁니다. 지아무리 작아도 0보다는 작을 수 없어요. 그래서 0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작을 때가 어느 때다? 연계된 게 하나도 없을 때 0으로 제일 작은 거고 나머지는 0보다 큰 거다. 그래서 이 결합계수의 범위도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20번. 다음 중 맥스웰의 방정식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뭐 다 맞는 거죠. 이건 뭐 전류와 자개의 관계를 나타낸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전류와 자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맥스웰 방정식 그럼 1번 찍으시면 돼. 요거는 이제 전자유도. 그래서 자속 및 시간적 변화로 전개를 회전해서 역의 전압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자유도란 글자 들어가 있으면 2번 찍으시라는 얘기예요. 요건 이제 다이버 D는 로래요. 이건 전하에서 전속선이 발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3번이 되는 거고, 그럼 4번이 틀렸어. 다이버저 B는 파이가 아니고요. 0이 돼야 됩니다. 0. 그래서 파이가 붙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다이버저 B는 제로. 이건 뭐냐면 NS극이 공존한다는 뜻이야.
NS가 공존하니까 고립된 자극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쓴다면 NS가 공존하니까 N에서 자속이 나와서 S로 들어가 버려서 뱅뱅뱅 패러그램에서 도움 나서 자속의 연속성을 표현한 거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제 4번 찍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B는 제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 0. 그래서 파이가 붙었으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NS가 공존한다. 고립된 자극 없다. 자속의 연속성을 표현한 거 4번. 전하에서 전속성이 발산한다면 3번. 전자유도란 글자 들어가면 2번. 전류와 자극의 관계를 나타내면 1번 찍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계산하는 문제는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골라내는 문제니까 좀 공식하고 토시만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